저는 사실 지인분이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부모님을 통해 대학생 때 한두 달씩 영어 학원에 다녔던 경험이 있고요. 당시에 너무 좋아서 부모님 모시고 한 달 살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와 꼭 맞는 나라가 있듯이 저희 가족은 모두가 말레이시아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의 추억으로 좋은 기회가 있어 이곳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를 첫 유학 국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초보자에게 있어 영어 입문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서양권 네이티브들은 말도 빠르고 사용 단어 표현도 우리가 배워서 익혀야 하는 그런 구어적인 표현을 많이 써서 초보자가 처음 가서 영어 배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영어가 많이 늘었긴 했지만 로컬 친구들이나 주재원으로 일하는 외국인들과 산행을 갔었는데 캐나다인을 처음 봤어요, 거기서. 근데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가 힘들고 그 친구가 제 말을 알아듣기는 하지만 사용하는 단어 표현이 달랐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이게 역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영어를 배우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 영어는 발음이 확실하게 들리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려운 영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초보자가 입문하기에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유, 같은 비용으로 한국에서보다 질 높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보다 말레이시아가 거주 비용이 많이 비싸진 건 사실입니다. 브런치나 웨스턴 푸드 아님 한국 음식, 일본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일반 대중적인 중국 누들이나 나시르막 같은 걸 먹게 되면 한국 돈 한 4,500원에서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평균은 한 13링깃에서 16링깃 선. 그래서 여전히 내가 좀 아끼면 한국에서보다 생활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로컬 회사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기반의 기업들이 고급 콘도를 짓고 있어서 도심의 건물들이 한국의 전형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아파트 외관 디자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콘도에서 뷰만 보아도 행복한 그런 컨디션의 레지던스가 이곳에는 정말 많습니다. 저는 종로 한복판이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광화문, 종각쯤으로 불릴 수 있는 도심 한복판에서도 살아보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수원이나 일산 느낌의 거주지도 살아보았는데 KL 도심의 어느 곳이든 정말 내 외부가 멋진 콘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콘도들은 헬스장과 진짜 끝내주는 뷰의 수영장을 갖고 있는 건 당연하고요. 이런 퀄리티의 콘도는 한국에서는 트리마제, 시그니엘 이 정도는 가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한국의 일반적 소득 수준으로도 이런 질 높은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레이시아가 타 동남아시아 국가와 구분되는 차이점. 저는 그 이유는 안전한 치안과 한국인 기대치에 맞는 도심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말레이시아를 찾았던 2014년만 해도 이런 썰이 되게 많았어요. 오토바이 2명 탄 소변치기를 조심해라. 차 안에 소지품을 뒷자리에 두면 창문 부시고 털어간다. 당시에는 그랩이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라 택시만 타면 기사들 바가지에 항상 싸워야 했었고 저랑 친한 언니가 돌아다니면 좀 캣콜링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10년 뒤인 지금 느끼는 말레이시아는 전혀 그때 느낀 분위기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하고요. 물론 종종 소매치기나 경범죄가 발생하는 건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도심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옛날에는 MRT라는 고속 도시 전철도 없던 시절이라 LRT라는 오래된 도심 전철만 타면 그렇게 쳐다보고 웃고 실실대고 심지어 길 가다가 저보고 낄낄대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서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성을 희롱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그냥 하나의 사람일 뿐이에요. 그만큼 치안이 좋습니다. 또 무슬림 국가라 공공장소에서 술 먹는 건 금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도심에 노숙자가 있어도 술 먹고 해롱되거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이 정말 타국가에 비해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냥 더우니까 누워서 주무시는 노숙자는 종종 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차이점.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를 제외하고 동남아에서 가장 경제력이 좋은 나라잖아요.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의 교통 허브로 에어아시아를 타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여러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근교 동남아를 가보았지만 제 기준 말레이시아만큼 도시 정비가 잘 되어 있다거나 화려한 도시 문화를 즐기기에 한국인들에게 맞는 문화 수준이 갖춰진 나라는 이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말레이시아가 여행으로는 할 게 없다, 재미가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개인적으로 베트남 호치민을 갔는데 베트남 시골을 가도 진짜 젊은 친구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베트남의 대도시인 호치민을 갔는데 인구에서 오는 그런 성장 동력과 저력을 체감하긴 했어도 뭐 힙한 카페 감성이라던가 뭔가 이제 막 떠오르는 그런 번화가 같은 게 문화 수준이 좀 우리나라 뭐 2008년부터 2010년대? 그때 막 유행하던 것들이 이제서야 유행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라서 살기에는 좀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도심 문화를 즐긴 경험이 있으신 분은 싱가포르 수준의 도심 문화를 즐기되 싱가포르 물가보다 훨씬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차이점은 싱가포르가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딱 오늘 말레이시안 차이니즈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자국민의 입장에서 왜 외국인들이 말레이시아에 많이 유입되는가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싱가포리안들도 말레이시아에 돌아오고 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경쟁이 너무 심해서 아이들 국제학교 보내기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 도시가 작다 보니 자연을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명실상부 부자 나라이긴 해도 아이들이 경험하는 건 오직 도심이다 보니까 면적과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트로피칼한 자연환경 부분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 아는 말차 언니의 친구도 싱가포르 사람인데 부모님 고향인 페낭으로 가족 전체 이주를 요 근래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친오빠랑 슬리핑 버스를 타고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비몽사몽 일어나서 말레이시아에서 즐겨 먹던 차케이티아오를 싱가포르에서 먹었는데 별것도 아닌 서민 음식을 2배 이상 더 내고 먹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기분이 팍 상해서 이거 이 돈 내고 먹어야 해? 우리 빨리 KL 돌아가자 이랬던 게 생생해요. 거기서 쓰는 금액은 여행으로서는 좋지 살기에는 모두 말레이시아를 선호합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완전 같은 문화권이에요. 네 번째, 말레이시아에는 영국, 호주 등 해외 대학으로 쉽게 유학 갈 수 있도록 연계된 대학들이 많다. 아시다시피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과 학교들이 해외 유수대학과 연계된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 친화적인 국가라서 제 친구들 중에도 가족이 영국에서 유학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을 미국이 아닌 영국으로 유학 보내고 이런 친구들을 종종 보아요. 저희 학교 선생님은 말레이시아 무슬림인데 아버지가 영국 셰필드라는 도시에서 공부해서 현재는 말레이 의사를 하고 계시고 본인은 유년 시절에 셰필드에서 보내서 모국어가 영어인 분도 계세요. 심지어 셰필드에 집도 있어요. 말레이 차이니즈뿐만이 아닌 말레이시안도 상당히 영국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나시 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는 영계국가 호주를 배경으로 호주 모나시 본교에서 학위를 마칠 수도 있어요. 본교 학위와 동일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노팅엄 대학교 말레이시아 캠퍼스는 영계국 국가가 영국이 배경이고요. 영국 노팅엄 대학교 세계 100위권 대학이라고 해요. 그 대학의 공식 해외 캠퍼스로서 트랜스퍼 옵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1, 2년 공부한 후 영국 본교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특징은 학위도 영국 본교와 동일해요. 말레이시아를 거쳐 영국과 호주 유학을 가는 이유. 첫 번째는 학비 절감인데요. 처음 1, 2년을 말레이시아에서 저렴하게 공부한 후 영국, 호주로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영어 환경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며 영어 실력 향상 후 본교로 진행이 가능하고 공식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예 말레이시아 캠퍼스에서도 동일한 학위가 취득 가능하고요. 말레이시아에서 학업 후 영국, 호주로 유학 가는 것이 그 국가에서 직행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비자 절차가 쉬울 수 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사계절 똑같은 날씨입니다. 더운 거 맞아요. 더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기서 공부하면서 만난 한국 분들과 나눴던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어서 날씨가 바뀌면 그에 따른 옷도 준비해야 되고 입던 옷도 정리해서 집어넣어야 하고 다음을 대비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계절 똑같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고. 그리고 저도 회사에서 종종 하던 얘기가 있어요. 이제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벌써 4월이야? 벌써 1년의 반이 다 갔어? 나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때 뭐 했을까? 하고 혼자 되새겨보고 뭔가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시간이 가는지를 몰라요. 그만큼 사람이 너그러워지고 평온해집니다. 여섯 번째, 우리 입맛에 맞는 말레이 차이니즈 푸드의 천국. 저는 한국에서 마라탕을 못해도 2주에 한 번씩은 먹던 사람이에요. 육개장, 순두부찌개 이런 거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말레이시아 푸드 중 최애 음식은 당연 허거, 핫팟, 스팀봇, 딤섬 이런 류입니다. 말레이시아 중국계 이민자들은 주로 광둥, 푸젠, 하이난 등 중국 남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 푸젠성 출신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민 2, 3세대들은 보통 광동어를 많이 써요. 음식들도 여러 문화권이 합해져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매콤달콤하고 우리 입맛에도 맞는 중국 음식들이 많아서 저는 이곳에서 음식 걱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 기준 우리나라 순댓국밥 격인 포크누들은 한국에서 손님들 모셔와서 여기 데려가주면 진짜 다 땀 뻘뻘 흘리고 먹어요. 한 번은 친구한테 이거 강남역 직장인들 대상으로 차리면 점심시간에 많이 올까?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입맛에 정말 잘 맞는다는 뜻이고 말레이시아에 한국 음식점이 정말 많고 심지어 소곱창집, 보쌈집, 짜장면집, 삼겹살 무한리필은 말 다 했고요.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도처에 널린 곳이 한국 음식점이라 그냥 찾아가면 됩니다. 퀄리티 좋은 고급 딤섬집도 정말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딤섬을 호텔이나 가야 비싼 가격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곳은 맛있는 딤섬을 둘이서 3만 원이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가장 좋아하는 딤섬집이 있고 한국에서 온 친구도 가지 딤섬을 최애라고 하고 갈 정도로 딤섬 종류도 다양하고 맛있습니다. 저는 딤섬 먹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딤섬은 홍콩에서 먹는 거 아니야. 말레이시아에서 먹는 거지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K-팝으로 인한 한국인에게 우호적인 분위기. 진짜 한국에만 살다 보면 얼마나 이 문화적 영향력이 큰지 몰라요. 근데 외국인들은 특히나 한국 문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우리에게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차림, 얼굴, 외모적인 부분에서 구분이 가는 건지 한국인만 알아보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현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 친구 사귀기에도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먼저 다가와 주기도 하고요. 진짜 한국인 주가가 정말 높구나 느끼는 부분도 있고 저랑 엄마는 운이 좋게 패션쇼에 초대받은 적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영상으로 후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저희 엄마의 일평생 꿈인 남프랑스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차별을 당하진 않았어도 이곳 사람들만큼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라서 확연하게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 외에도 말레이시아에 사는 장점 그리고 유학 관점에서의 장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이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잘 되고 모든 게 편안하게 사용자 편의적이게 구축이 잘 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하면 단점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말레이시아에 살면 불편한 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